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주차 3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집중해서 잘 정리하는 걸 하고요. 오늘은 호텔 마케팅의 언택트,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래된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걸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또 이렇게 기억이 아물아물하시죠? 그러니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호텔의 객실, 식음료, 패키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서머리로 영어를 제시하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다가와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주목했고요. 고객과의 사실 이렇게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원래는요, 대면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호텔에서 어떻게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언택트 호캉스의 새로운 흐름을 잡을 것인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호텔 산업은 코로나19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전례 없는 서비스가 호텔 레스토랑에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거죠. 이러이러한 연구들이 있었다 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1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입생 1학년이니까 연구에 뭐 선행용이 어려우면 다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뭐 어려우면 다 빼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만 이렇게 써머리해서 하는 걸 하겠습니다. 연구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석을 한 걸 종합해 보면 호텔 산업은 현재 객실 서비스, 식음료, 패키지 상품을 중심으로 언택트 마케팅 실시하고 있다. 공통점이 있죠, 일단. 그리고 나름대로의 호텔마다 틀린 차별적인 구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었죠. 그 요약하면 첫째, 객실 서비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언택트 서비스로 프론트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쉽게 체크인, 아웃, 체크아웃을 할 수 있거나 모바일, 핸드폰, 객실 키리스죠 없이 객실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식음료 서비스에서는 대면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온라인 체험을 통해서 호텔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패키지 상품 부분에서는 집에서 호텔 객실로의 유인을 하기 위해서, 유인하는 좋은 뜻입니다. 마케팅 용어죠. 호텔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장기 투숙 패키지, 청결 및 위생 패키지 등 다양한 상품을 공격적으로 선보이겠다. 이것이 이제 종합적인 서머리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갖고 실제적으로 현장 호텔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여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인 시사점 무엇인가 한번 결론을 나름대로 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연구이기 때문에 아예 구체적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탐색적인 기초적인 기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방 안에서, 방이라는 것은 호텔 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공간이죠. 호텔 방 안에서 보는 신제품의 소개 행사가 필요하다. 왜냐? 이게 서로 비대면이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은 자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즐겁게 상품을 제공할 것이냐가 포인트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마케팅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강력한 수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호텔은 식음료 요리가 라이브로 홍보될 때 고객은 호텔 방문 및 온라인 주문에 대한 예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객실의 경우에 고객은 가상연실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장치를 쓰면 실제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증강연실 통해서 체험을 하고 웰빙 중심의 구조 변경과 콘텐츠 구성이 요구된다. 어떻게? 객실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언택트 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듣고 있는 온라인 강의, 여러분도 지금 온라인 강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것이고 어떻게 좋은 품질의 강의, 어떻게 재미를 간접적으로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의 연구가 중요한 것이죠. 저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텔 산업도 객실 상품의 이용을 접목하라 이런 뜻이죠. 호텔 산업은 이러한 대중적인 고객을 상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요구가 강한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의 고객 관리에서는 완전히 탈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식의 전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호텔은 실시간으로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방송 매체가 돼야 된다. 재밌는 거죠. 호텔은 단지 먹고 자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문화적 공간이면서 더 나아가 플랫폼처럼 방송국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된다. 호텔의 객실, 식음료, 브레시드, 기타 상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하면서 간접적 사용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라이브를 통해서 바로 상품의 사용을 해보는 거죠. 시연, 체험. 그리고 바로 구매로 이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기 때문에 호텔을 방문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단지 예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판매로 연결되는 매출의 시작이라는 거죠. 호텔의 특성상 객실, 식음료 등의 대표적인 상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웨딩과 같은 연예와 컨벤션의 경우는 방문 후에 계약으로 이끄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방문이 과거보다는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많은 위인책이 있으면 더 오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차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 집안에서도 마치 매장을 가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호텔 상품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의 5스타 호텔도 모든 기능 직접 가지고 운영하는 모습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인데요. 아웃소싱, 온라인 외부 사업 등 향후 질적으로 전혀 다른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스타 호텔의 등급 체계 심사에서도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 예전에 등급을 볼 때는 뭐 시설이 많아야 되고 꼭 뭐를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물론 중요하죠. 하드웨어.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즉 소프트웨어라든가. 왜냐하면 비대면인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시간에 내려가서 외국인을 체크할 수도 없고 만약 결혼 사업이 또 다른 형태로 간다 그러면 큰 시설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야 되겠다. 여기저기 일파만파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호텔 산업은 개인 및 소규모 집단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택트 시대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 아예 우리 신인류의 문화로 다가왔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고객은 더욱 개인 행복과 자신의 친밀한 자기끼리의 소집단, 소모임이 중심이 우리 인생의 설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고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이고 고객 만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남을 의식하고 호텔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를 고민하고 자신이 당당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엔 그렇잖아요. 나는 저 호텔에 가. 저 호텔의 정도면 저 호텔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고 또 가서 직접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충성도가 생기고 이랬지만 이제는 비대면 시간에 다른 것과 견주어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좀 더 경쟁적으로 그리고 사회에 만나서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감정이 치우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도 사전 마케팅이 강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텔에 비대면 사전 마케팅이 돼야 자기 발로 와서 예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인식이 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종합적 결론을 통해서 운영자에게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제 생각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호텔 산업은 직원에 대한 재교육이 투자돼야 됩니다. 이건 호텔의 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텔은 로봇화가 되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끝까지 호텔료가 중요하고 고용이라든가 뭐 퇴직 이런 것에 영향을 덜 받는다. 대단히 중요해요. 따라서 호텔은 기술의 진보에도 더 호텔에 대한 투자를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기술화 역행하고 호텔리는 끝까지 살아남고 또 호텔에서도 끝까지 사는 호텔리를 더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로봇가 있으니까 나가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호텔은. 호텔이 아닌 산업은 그런 게 있죠. 그러나 호텔의 특성상 더 그
호텔의 역량을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직원의 개념이 더 커진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 호텔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화이팅 하세요. 최고입니다. 최고. 자, 언택트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호텔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출현으로 인간의 직업을 대체한다는 것이죠. 물론 단일 호텔 기업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일자리 감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호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으로서 전체적인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호텔과 연결되는 플랫폼 다양한 사업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호텔은 직원들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스타로 마치 호텔리어가 연예인인 것처럼 멀티플레이어로 키워죠. 당연히 그렇다면 호텔이 호텔리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죠. 비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죠. 로봇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진보 속에서 로봇은 최대한 활용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호텔리어가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호텔리어는 매니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서비스를 떠나서 연예인처럼 멀티플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호텔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도 방송할 수 있고 이러려면 호텔에서 투자해서 키워줘야죠. 자, 과거처럼 직무교육과 외국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소통하는 온라인 매치의 실제 주인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현재의 호텔리어의 최고의 미소자. 지금 보면 뭐 친절하다고 상 주지 않습니까? 그 개념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온라인 인기 스타상. 재밌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바뀔 겁니다. 같은 새로운 제도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자, 기존의 언택트 문화를 리드한 세대가 20, 30대였다면 최근에는 주요 고객층이 40, 5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40, 50대가 이 세대가 언택트 시대의 주요 고객층이 되었다는 것은 호텔 매출의 증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왜? 지출을 늘 수 있죠. 소득이 좀 있으니까. 언택트 마케팅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O2O, 온라인 to 온라인, 온라인 to 오프라인 비즈니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수준에서 발전해서 온라인 for 온라인, 물론 오프라인이 존재하지만 더 발전한다는 거죠. 라는 것으로 이 시장이 재편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전망이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죠. 오퍼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영역으로 적극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텔 산업도 똑같습니다. 호텔 산업도 예외가 아니라 종합적인 중장기적 언택트 마케팅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연구를 스스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한적인 한계점이 있는데요. 한계점 제가 뒤에 개인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직접 쓴 아주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시대에 아주 생생한 덱트 마케팅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현장적이고 실무적이고 시사적인 내용들을 쭉 접하면서 핸드폰이라도 자꾸 호텔에 대해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정보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사례도 얘기했고 여러분들의 일자리 문제가 없고 또 신라, 삼성그룹, 신세계그룹 등등 그룹에서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하다. 숙박은 국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탄탄하다. 펀더멘털이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파이팅입니다. 힘내서 여러분들 뒤에는 제가 있습니다. 쉐라톤 호텔 지배인 출신의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제가 있습니다.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는 여러분들 호텔 마케팅 진도가 끝나고 다음은 호텔 경영 정보 시스템입니다. 제가 오늘 사례 연구를 했던 부분과 어느 정도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제 연구를 설명한 것이 더 수준이 높아요. 여기 지금 저자가 쓴 책은 좀 평이한 거니까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제가 아주 고도의 그런 최신 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진도는 편안하게 책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는 걸 하겠습니다. 호텔 경영 정보 시스템 두 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역사와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텔 정보 시스템의 역사. 예전 걸 한번 이제 쓱 한번 훑어보자는 얘기죠. 1980년대 과거에 호텔 정보 시스템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도 어리고 최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걸 알죠. 제가 88학번이고 1994년도에 처음 호텔에 들어갔을 때 컴퓨터가 처음 나와서 마우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없이 삐삐를 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한번 과거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 현황은 1980년대 세계적인 정보 시스템 환경은 이미 초기 발전에 들어왔고요. 우리나라는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대형 컴퓨터, 메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 기능 보조 역할로 명명을 일단 유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히스는 뭐냐면 호텔 정보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결론적으로 오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들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에 올라가는 호텔 정보 시스템 오페라를 실지 컴퓨터 전산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페라 시스템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이전에 델파이, 뭐 다른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히스를 많이 사용했다. 또 위드도 있고요. 조그만 호텔 오아시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용했던 호텔은 서울 힐튼 호텔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개장한 체인 호텔이 시작했다. 지금은 오페라 시스템을 많이 씁니다. 오페라. 옛날에 피델리오라고 있는데요. 지금 오페라 통칭 쓰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호텔이 뭘 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학교에서 실습을 하기 좀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게 될 경우에는 객실의 프론트데스크에 근무할 때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객실의 프론트데스크에 취직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런 오페라 시스템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하더라도 거의 5, 6개월 동안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집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사해서 배워서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컨셉만 실습만 하고 졸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호텔 정보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1980년대는 호텔 객실의 기본적인 기능인 예약, 체크인, 체크아웃, 객실 관리, 교환실 업무를 대상으로 한 프런트 오피스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죠.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던 업장 관리 시스템은 ECR과 같은 전자 금전 등록기의 기능을 구사하였고 종사원의 컴퓨터에 대한 마인드는 매우 약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 현황을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퍼스널 컴퓨터에 보급이 되면서 각 사무실의 사무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에 의한 인터넷의 사용은 전 세계 인류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 초연결 사회. 이것이 이제 코로나로 끊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초연결 사회를 가는 것의 혁명이 제4차 산업혁명. 핵심은 뭡니까? 데이터가 모입니다.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어느 컨텐츠를 만들어 데이터로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지능이 생겨. 인공지능이 어떻게 됩니까? 자율자동차가 가능하죠. 이걸 우리가 ICT, IoT 단어를 쓰고 있고요. VCR, LCR, 진단경진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연결 사회.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떤 말을 쓰냐면 데이터들이 많이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라. 사람을.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라. 그 다음에 플러스인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이건 플랫폼입니다. 기차역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생태계를 디지털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최신의 단어는 플랫폼 앤 디지털 생태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안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 수집이 가능한 정보가 되었다. 이것이 결국은 언택트까지 연결되고 있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거죠. 과거처럼은요, 맨날 만나서 할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또 막 지시하고 막 명령하고 권위적이고 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만나지 않는 것도 답입니다. 만나야 건 만나야 되죠.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호텔 정보의 추세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1980년대 후반에 개장한 체인 호텔에 그때는 올림픽을 전후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정보 시스템 환경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특급 호텔도 동일한 환경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업장 관리 시스템도 둔탁한 하드웨어 모양이 세련된 디자인 제작되었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모습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키보드를 이용하기보다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예전에는 키보드였는데 마우스로 가고 마우스도 없이 터치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터치잖아요. 키오스크 터치죠. 앞으로는 홀로그램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인풋을 하게 되면 내 눈앞에 화면이 떠오르죠. 지금 실질적으로요. 지금 홀로그램의 눈앞에 떠오르는 환상을 통해서 환상이 아니라 어떤 면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최신 자동차를 타면 운전석에서 앞에 창문에 보입니다. 화면이 홀로그램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길을 가다가 뭐 어떤 기본적인 발신이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계에다가 내가 누구를 보고 싶다라고 딱 누르면 그 친구가 나타나는 거죠. 안녕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상회의를 국가 간 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대가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200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차피 그 호텔 정보 시스템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주차 3편을 정리하는 걸 하고요. 11주차 1편부터 2000년대의 호텔 정보 시스템을 이어가는 걸 하죠. 왜냐면 지금 진도를 나가다가 끝나면 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10주차 여러분 정리하면 언택트 호텔 마케팅을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호텔 정보 시스템에 지금 정보를 나가다가 2000년대 앞에서 멈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빨리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호텔리어는 이 비대면의 코로나 시대에도 정답입니다.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